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폼 핸들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HP에서 이 폼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PHP 서버 사이드 웹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서버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그 인터페이스는 폼이고요. 그 폼에 들어온 데이터를 PHP에서 가져다가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딱 두 가지 슈퍼 글로벌 변수가 사용됩니다. 즉 슈퍼 글로벌 변수 중에 get이라는 것과 post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슈퍼 글로벌 변수가 있었죠. 이 underscore get과 underscore post는 각각 그 폼으로 입력되는 자료가 get 메소드를 썼느냐 post 메소드를 썼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러한 그 슈퍼 글로벌이 만들어지는데, 이 폼에서 데이터를 요것에 수집한 후 그것을 가지고서 관리를 또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단순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예는 example 한번 실행을 먼저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면 이와 같이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는 이러한 폼입니다. 지금 왼쪽에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은 폼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폼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그 name과 이메일이라는 텍스트 뒤에 input 엘리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텍스트 입력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입력받은 내용을 name이라는 변수로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변수로 각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과 제 이메일을 입력한 후에 제출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Welcome 준지 한 다음에 Your email address is 한 다음에 제가 입력한 이메일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폼에서 지정되어 있는 액션이라는 요 프로그램 welcome.php라는 게 서버에 놓여 있고요. 그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전달한 그 입력, 다시 그 리프레시 하게 되면요, 지금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전달이 돼서 이 그 welcome.php에서 프로세싱 돼서 조금 전에 봤던 그와 같은 디스플레이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메소드는 포스트로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으로 아마 처리가 됐을 겁니다. 자,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아래 바로 밑에 welcome.php라는 파일이 어떻게 생겼을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반 PHP 파일이에요.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나고요. 그리고 이 안에 welcome 한 다음에 PHP 코드로 전달받은 name이라는 변수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쓸 때 어떻게 쓴다 그랬죠? 포스트 메소드로 전달되면 이 글로벌 슈퍼 글로벌 변수 언더스코어 포스트에 그리고 언더스코어 포스트에 각각 name이라는 키와 이메일이라는 키에 그 넣어져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echo라는 문장으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고요. 이제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니까 컨트롤 N 해서 그 아까 봤던 그 HTML 파일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요거는 그대로 카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폼 입력이죠. 컨트롤 C, 컨트롤 V. 즉 폼에서 입력을 받는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쓰고요. 추가로 welcome.php를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컨트롤 S 저장을 할 때 우리가 hdoc 밑에 저장하시는 거 다 아시죠? hdoc 밑에 뭐라고 저장할까요? 폼 1번이라고 합시다. form1.php 뭐 HTML이니까 HTML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PHP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PHP라고 하겠습니다. form-1.php라고 이름을 저장을 하고요. 자, 새롭게 또 컨트롤 N 해서 새로운 파일 하나를 저장하는 건데 welcome.php는 이걸 또 가져옵시다.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 저장하면
이 welcome.php라고 이제 저장할 건데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name과 이메일이라는 키에 있는 값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Ctrl S 여기다가는 welcome.php라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그 파일을 열어 가지고요. 그 로컬 호스트로 로컬 호스트 아까 form-1.php 이렇게 우리가 저장했죠. 한번 실행을 시키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name과 이메일이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을 한 후에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본 것처럼 welcome 준지 그리고 your email address is june@hansanhkl이라고 제가 입력한 내용이 그대로 잘 반영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이름을 뭐 한번 해볼까요? 홍길동하고 길동 H 이렇게 바꾸면 역시 입력된 대로 이와 같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PHP에서 한 작업이 조금 전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그걸 활용했다라고 우리가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그 복잡한 활용을 하겠지만 그 활용한 그러한 이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 한 가지 방법이 포스트였고요. 또 다른 메소드가 있죠. get이라는 즉 아까 봤던 것과 동일한 이그젬플입니다. 그런데 메소드만 get으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똑같은 결과가 우리가 그 얻어지는데요. 자, 다른 점은 하나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 여기서는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 두 개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 브라우저 URL 부분에 내용이 보여지게 되어야 되는데요. 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우리 소스 코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welcome form.1php를 우리가 포스트에서 get으로 바꿔야겠습니다. get으로 그리고 그 get으로 받게 되면은 자 일단은 저장을 하고요. welcome.php에서는 지금 포스트로 받고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Ctrl New 새로운 파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 welcome Ctrl 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카피해 오고요. 포스트 대신에 get이라는 그 슈퍼 글로벌 변수에서 당연히 우리가 이 내용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장할 때는 또 다른 파일 이름으로 할까요? welcome 밑줄 get.php로 저장을 하고요. 아, 거기다도 고쳐야겠네요. 아까 제가 안 고친 게 있죠. form 안에 이번에는 welcome으로 그 php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welcome get일 때 php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이것도 다시 한번 확실히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리프레시를 하는 후에 자,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출하게 되면 결과는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 URL 파트에서 보면요. 이 welcome underscore get.php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고 name은 준 플러스 g and 이메일은 june@han성hkr 여기서 at이라는 기호 대신에 특수한 문자를 여기서 바꿔서 쓰거든요. 그 %42 at이라는 기호입니다. 자, 이와 같이 URL에 다 보여져요. 그런 게 소위 get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다 보여지는 게 get 메소드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이 전혀 보여지질 않고 전달이 됩니다.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떠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그 두 개가 있냐면은 둘 다 그 용도가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는 자, 일단은 그 PHP에서 그 전달할 때 보안성을 위해서는 포스트 메소드를 쓰는 게 여기 밑에 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포스트 메소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스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스크립트에 전달되는 배열이 전혀 보여지질 않기 때문에 HTTP 그 여기 URL에서요. 그게 좀 안전하고요. getMes는 보여지지만 장점도 또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좀 설명이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get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그 사용자에게 그 정보가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는데 북마크가 가능합니다. 즉 보안성이 꼭 필요 없고 그러한 파라메타 값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똑같이 우리가 그 다시 재활용하고 싶을 때 그 내용을 북마크하면 그것까지 북마크가 되거든요. 그것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민감한 정보를 보내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가 보안성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용도로 쓰시고요. 또 하나 정보의 양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getMethod는 그 한계가 한 2,000개의 문자 정도, 그러니까 뭐 2K 정도가 가장 큰 거죠. 하지만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나 아니면 파일 같은 거를 보낼 때 아주 유용합니다. 물론 그럴 때는 또 다른 그 enctype이라는 또 다른 그 추가 그 소위 속성 값이 제공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큰 파일을 보낼 때는 적절하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북마크는 안 돼요. 북마크는 그 북마크 했을 때는 그 파라메타의 값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getMethod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개발자들이 이 폼을 좀 그러니까 포스트 메소드를 좀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이 좀 지금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는 요 get 포스트 이 방법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악성 코드로부터 스크립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전달하기 전에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기 직전에 그 get이나 포스트로 전달받은 것을 우리가 보안을 한번 점검해보는 프로세싱 그 처리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선 get과 post 배열에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get이든 post든 메소드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array로 key equal value 이런 쌍으로 모든 파라메타와 값이 우리가 전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메타의 그 이름을 기억했다가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고요. get이나 post라는 요 서로 다른 이름의 슈퍼 글로벌을 사용한다. 그것만 유의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